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이 3년 2개월 만에 비로소 마무리됐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026년에 시작해 2027년 이전에 대량 생산될 예정인데요. 사이버캡의 목표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수준으로 실용화되는 것이며 가격은 한화로 약 4천만 원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출판업종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예스24가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출판사, 밀리의 서재 등도 급등했는데요. 독서 인구 비중이 줄면서 지지부진했던 출판 기업의 주가가 한강 효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크게 상승한 가운데 티웨이항공도 경영권 재점화 가능성이 불거지며 티웨이홀딩스가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경영권 이슈가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경영권 분쟁의 주인공인 티웨이항공은 하락했으며 이슈 전개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도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기다렸던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오늘 공개했는데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아태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의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조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잠깐 징검다리 휴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많은 VI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도 선물을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역시 멋진 종목들 공략 도와드리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VI 가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방송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런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드라 매매신호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현재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나저나 진짜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리뷰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장이 시작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저는 파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느껴요. 아, 시장이 별로 안 좋았구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VI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파티를 좀 즐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제가 언급하는 종목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큰 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이고 실제 매매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은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종목들을 얘기하겠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 자산가들이 아니면 100억대 트레이더들이 어떤 종목을 보고 어떤 순간에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 이걸 많이 우선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뷰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종목의 시세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으로 제가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한테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거의 나올 때마다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8월 23일 그리고 8월 27일 이렇게 두 차례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그 외에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한두 번 제외하고는 매일 이 종목을 리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시간에도 이 종목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달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또 7월 달에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다만 이번 주 시장에서도 저는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라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1차 목표 주가 18만 원에 도달한 모습. 그리고 뭐 블루 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흐름이 양호한 상황인데 한번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방송을 나올 때마다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려요. 2번 연속. 그래서 시세 초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이날이 좀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장대 양봉과 캔들이 좀 작았을 때 이렇게 두 차례 방송 공략을 두 차례 도와드렸었고 이후로 약 38%, 33%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였죠. 여기가 15만 원이었는데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직전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한 상황인데 아마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1선을 지지하는 한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이나 매수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지지해 줬고요. 그리고 이날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상승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가 되었다. 언제처럼 이때랑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조금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 이제 두 번째는 펩트론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6월 달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방송 공략하기 전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공략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 이렇게 뭐 보시면은 이제 8월 전까지 이렇게 시세가 좀 크게 나왔었죠. 여기가 보면은 가격대가 3만 원대 초반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의 8만 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2배 간 거죠. 2배 이상. 2.5배에서 2.7배 정도 상승했는데 그 시세의 알곡을 전부 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급등했었고 전일에 또 급등을 좀 크게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우리 유현 아나운서님이 혹시 펩트론 매매하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화요일 날 전 상따를 했다. 그런데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가 이제 상따를 한 날이거든요. 갭이 좀 크게 발생했었죠. 그래서 19% 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갭이면은 상따를 그냥 아예 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날 20% 정도 이상 2차 VR까지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뭐 30% 이상 저한테 수익권을 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매매 안 하잖아요. 횡보할 때도 매매 안 하죠. 그리고 시세 알고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만 저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 종목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시세 알곡만 먹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좀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고 내가 샀는데 사자마자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전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지금 타점이 기가 막힌데 네, 이 최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저점 말씀드리고 나서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인데 아직까지는 한 5천 원 차이로 도달을 못했어요. 네, 그래도 빨리 2차 목표가에 도달해서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이런 식으로 히든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제 또 그 공개 방송 그 너튜브에서 제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실전 매매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너튜브 장중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교육 도와드렸던 뭐 기법들, 뭐 시초가 매매 아니면은 뭐 원사이클 매매, 38광땡 매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거기서 또 매수가, 뭐 손절가, 목표가까지 또 제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일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확인해 보셨죠? 저희 방송만 잘 시청하셔도 또 좋은 종목, 급등하는 종목 알아갈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물론 좋은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사서 또 어디에서 팔지 그 부분을 잘 알아야지 또 시세의 알곡만 챙기실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방송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 정말 거래 대금이 메말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매매를 쉬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런 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장에서도 해봐야 된다는 주의예요. 네. 그래야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잠깐 쉬고 내가 만약에 주식을 좀 모니터와 멀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장이 좋았을 때는 그 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는 하면 안 돼요. 네, 열심히 하는 거랑 아예 쉬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물론 내가 엄청난 고수다라고 하면 당연히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뭐 초보나 아니면은 매매하는데 수익과 손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까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박스권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매도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있지만 매도 강세가 조금 더 강하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죠. 코스피는 그래도 13조에서 한 15조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조로 봅니다. 10조를 위에 있느냐, 10조에서 아래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5조에서 6조 정도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만약에 여기서 7조에서 8조 정도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 종목이 많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뭐 20% 위에 있는 종목들이 뭐 장 끝나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 위주로만 20% 위에서 상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20% 위에 있는 종목들이 한 10종목에서 한 20종목은 나와줄 수가 있고 좀 멋있는 또 상한가 종목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기 매매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VI, 뭐 2차 VI, 상한가 가는 종목은 매일매일 제가 또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종고점이죠. 네, 종고점인데 여기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발생을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김없이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또 넘어가면은 83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데는 또 지지 구간이죠. 750에서 760 전후로 해서 여기는 또 내려오면 지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거래 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테마와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등 증시가 출렁였던 3분기 동안 지분율 5% 이상 대량 보유 종목에 제약 바이오주를 신규 편입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덜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량 보유 종목 지분율 변동 내역 중 신규 편입된 종목은 9개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약 바이오가 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10월부터 제약 바이오 섹터가 호실적과 M&A를 통해 기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가 바이오 테마의 성수기였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펩트론 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 어제 크게 상승한 뒤에 오늘은 1.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최근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1.6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펩트론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 이후로 30% 이상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매수하실 건가요? 네,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제 한 7만 8천 원 정도 부근에서 제가 전량 매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단기 스윙으로 좀 모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난 방송이 이제 수요일 날은 빨간 날이었으니까 화요일 날 여러분한테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져와가지고 저는 지금 상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가 좋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매우 또 기분이 좋겠죠. 일단 이 종목을 또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거래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을 그 바이오 쪽에서 시가총액 1등을 하던 기업이 존슨앤존슨이었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 시가총액 1등을 차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이 그 존슨앤존슨을 앞서 나가면서 이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으로 봤을 때는 10등인데 바이오 쪽에서는 1등이에요. 그 기업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평가 계약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시가총액이 한 1조짜리 기업이 우리 엔비디아랑 지금 연구하기로 했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자면요. 근데 그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빅파마 4개사가 펩트론 약물 전달 플랫폼에 러브코우를 보내고 있고 공동 개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23년도 말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이 뉴스가. 근데 그게 진짜로 됐기 때문에 저는 좋다. 이건 내가 기다려왔던 뉴스다.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상따라도 하겠다. 이 마인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물론 비싸죠. 비싸지만 다음날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한가라도 찍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위고비가 상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일정 매매 관점에서는 위고비가 상륙이 되면은 거의 보통 이제 전날 매도세가 나오는 게 그 일정을 앞두고 뭐 전날이든 아니면 일주일 전이든 매도세가 나오는 게 정석인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고비가 나오는 것 치고 시세가 많이 안 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위고비가 나왔을 때로 우리가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관점을 현재 비만 치료제 쪽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술적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2가지 차트를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는 선형 차트예요. 선형 차트.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차트지만 이 선형이냐 로그에 따라서도 많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형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여기가 지지를 이렇게 2차례 저점이 낮춰졌지만 2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점과 연결했을 때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돌파 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종가상으로 돌파가 되면은 이건 돌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는 이 7만 원대 중반, 7만 3천 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 지지 여부, 저항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선형 눈금 차트,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고 있는 선형 눈금 차트. 그다음에 로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차트인데, 네, 로그 차트에서는 돌파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는 6만 4천 원, 6만 5천 원 라인은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아마 갭이 나오고 나서 그거를 강하게 또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돌파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형 차트의 저항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눌려도 매수세는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죠. 하지만 거래량이 안 터진다고 했을 때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조금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 전고점 부분까지도 얼마 거리가 안 멀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또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또 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접었다가 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게 좀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거를 함부로 판단하진 않을 거고요.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아마 판단하기는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양새가 다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양에 따라서 바로 간다, 아니면 눌렸다 간다, 이걸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판단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큰 그림은 이제 매수 관점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월봉에 있어요. 월봉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펩트론의 역사예요. 역사. 월봉상. 이때 상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항, 여기서 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저항, 그리고 나서 저항을 못 돌파하니까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23년도거든요. 이게 짧아 보여도 10배예요. 10배. 네. 1000% 올랐습니다. 네, 1000%. 근데 어쨌든 저항을 받죠. 여기서. 네, 저항 받고 또 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저항. 그리고 나서 최근 6월 달에 돌파했었죠. 6월 7일 날 제가 이거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수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라가니까 또 2배가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여기 어떻게 되죠? 저항을 4번 받았는데 여기가 지지가 완벽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월봉 윗꼬리 매물대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시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큰 그림은 당연히 매수 관점이고, 그 안에서 이제 일봉상 어디서 내가 눌렸을 때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은 바로 진입하느냐, 그 디테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되느냐, 좀 어렵게 되느냐, 이게 참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 6월 달에도 이제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그다음 BB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다 공략 도와드렸던 날이에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종가 베팅이랑 그다음에 다음날 또 장중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가 1차 목표 주가였는데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41.7% 이렇게 수익권 안겨다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저는 그 자리에 전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가 다시 어제 화요일 날 상한가 가던 날 이때 매수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런 식으로 전일과 오늘 이렇게 좀 매도를 깔끔하게 하면서 정석이죠. 종고점 부근에서는 매도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다가 눌렸다가 다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잡든지, 이렇게 눌릴 때 다시 잡든지, 아니면은 바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판단해가지고 다시 잡는다, 이 전략을 지금 현재 세워두고 있고, 실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1분봉 차트인데, 상단은 여기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버텼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상한가가 잔량이 좀 약하다 보니까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하루 종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팔아먹는 거죠. 누군가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하루 종일 했어요. 한 4시간 동안, 4시간, 5시간 동안을 여기서 횡보하다가 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누군가는 밑에서 받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향성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터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홀딩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슈팅 줄 때 1차, 2차, 3차 매도, 분할 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슈팅 줬죠. 그래서 여기서 전량 매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 2차 VI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VI 근처까지 VI 근처까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펩토론을 멋지게 수익이 됐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있어요. 눌렸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해보면 괜찮겠다 이런 가격대를 알고 있는데 그 가격대도 나도 한번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펩트론으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이제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역시나 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73,000원과 74,000원 선에서 지지 저항 여부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테마 관련 종목인 또 두 번째 종목이죠. 유한양행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한양행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 굉장히 전문가님이 잘하시잖아요. 그런 매매에 잘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 증권업계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제 주변에 정말 큰 손들이 많거든요. 뭐 몇십억대, 뭐 몇백억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지난달부터 유한양행밖에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목만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관점인 거예요. 선수들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저도 선수잖아요. 예. 근데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이 종목에서 놀아야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지금 현재 포커스는 이제 3분기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액이랑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컨센서스상 5,516억 원 정도를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4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834%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 유력. 제가 올해 바이오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17년도, 18년도 아니면 그 이전에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뭐 예를 들자면 뭐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기업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HLB, 뭐 헬릭스미스 이런 기업들이 기대감을 안고 갔다라고 하면은 올해 바이오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다. 뭐냐? 실제 돈이 찍히는가? 이 기업에 실제 돈이 벌 수 있는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는가? 근본이다. 근본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근본 있는 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에 기반을 두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렉나자가 첫 국산 항암제 FDA에 허가를 받았고 그러면서 올해 안에 또 미국 GC와 유럽, 중국, 일본 이런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오늘 그 공시도 나왔었죠.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뭐 반환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긴 했었는데 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보진 않았고요. 큰 악재로 보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악재로 먹히느냐, 악재로 먹히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지금 차트는 어떤 악재가 나와도 안 먹힐 만한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포커스는 3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아마 매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나오고 있죠. 이게 어제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는 영업이익이 뭐 3,800% 뭐 그 이상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점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한 차례, 여기서 두 차례 이렇게 그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 종목을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셀온이 나왔었잖아요. FDA 3상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셀온이 나왔는데 그걸 잡아먹는다 양봉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는 잡아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여기서 또 슈팅을 줬었는데 끝내지 않았어요. 일단 챙겨야죠. 챙기는데 다시 여기서 모아가지고 다음날 슈팅 줄 때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또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커요. 크다 보니까 다음 날에도 먹을 구간을 줍니다. 수익 구간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다가 또 여기 아래서 모아가죠. 이건 모아간 이유는 단순해요. 21선이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갔었고 다시 한 번 더 슈팅 줄 때 매도 매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모아가죠. 매수하고 다시 한 번 더 뭐 매도하고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못 믿으실까 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매매 일지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한여행 60분 봉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도와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에 하모니 패턴에 가트레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여기 방송 나와서 매수 사인을 외쳐가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올라갔죠, 여러분들. 여기랑 이때 사이클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60분 봉을 보면서. 다만 지금 상황은 여기거든요. 여기와 지금 여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월요일 시장에는 높은 확률로 한 16만 8천 원, 17만 원 정도는 도전할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강하게 뚫어내느냐, 강하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전처럼 여기 올라가는 척하고 만다라고 하면은 다시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관점을 가지고 핵심 가격대는 16.8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를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느냐.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 시장에서도 이 종목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는 관점을 현재 유한양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 차트예요, 이거. 일봉 차트. 일봉 차트죠. 좀 징그럽죠, 좀 약간. 약간 변태 같은 원사이클 매매인데 어쨌든 이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말씀드렸었고 이날 히든 종목. 이날 히든 종목 말씀드렸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다 왜 똑같냐면은 다 제가 컨트롤하고 제가 감독을 맡아가지고 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한테 이제 코치를 해가면서 여기서는 사야 되고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 내려오면 여기서는 또 사야 되고 여기서는 또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코치를 하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은 다 이렇게 매수 매도가 찍힙니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가 다 이렇게 찍혀요.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매매를 하고 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조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횡보도 좋아하지 않는다. 항상 상승이 나오는 구간만을 시세 알곡만을 챙긴다. 이런 관점을 현재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봉상 이렇게 똑같죠. 매매 마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다 감독을 해가지고 전담 마크에서 이 종목은 여기서 사야 되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믿을 만한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슈팅이 나오면은 거의 팔면은 거의 다 고점이 돼요. 거기서 팔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사야겠네. 그럼 여기서 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힘든 게 엇박자나 이런 종목은 엇박자나기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주식 고수기 때문에 항상 정박자에 맞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그림에 있어서는 유한여행은 저는 여기 30만 원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 유한여행을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요 저항 구간만 뚫어주면 충분히 20만 원까지 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흐름 나올 때 또 장중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이 찍히는 근본이 있는 제약바이오주인 유한양행 오늘도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을 넘어서서 또 30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지금도 많이 오른 상태인 만큼 신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인적 분할해 만든 기업인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한화정밀기계와 함께 HBM4 핵심 기술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공동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맥쿼리 증권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 종목으로 지목하면서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해 왔는데요.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흐름 보이면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난번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하시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위치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HBM4라는 핵심 키워드가, 그러니까 신규 종목인데 신규 키워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 이제 목요일 날 또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왜 이 종목을 또 주목했냐면은 현재 지금 다시 폭주하는 엔비디아 이러면서 시총 2위 탈환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한 14, 15%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한 154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뭐 네오셈,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강한 종목인 건 맞다. 다만 뭐 네오셈을 매매할 거냐, 삼성전자를 매매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왜 이 종목이 지금 핵심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 엔비디아의 차트를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정고점이었고요. 최고점이었고 여기가 종고점이죠. 이 종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154달러까지는 지금 현재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상승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가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이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SK 하이닉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이 기업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주봉과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유동성과 변동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한 주 동안 한 5에서 7% 올랐었고, 네오셈 10% 올랐는데, 자, 이 종목 한 주 동안 얼마 올랐죠? 50% 상승했어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상승했어요. 딱 이게 50%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트레이딩 구간도 많고 매매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만 잘 잡으면은 그 안에서 뭐 10% 아니면은 뭐 20%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도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뭐 히든 종목을 진입하신 분 계신다라고 하면 약 10%까지 수익권이 발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윤봉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60분 봉상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죠. 그런데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절묘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기와 여기의 저항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로 10%까지 가잖아요, 다음날에.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현재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트렌드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 고점을 제가 뚫어주고 제가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거든요. 이거 내려올 때도 공략 도와드리고, 종가 베팅 공략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시초가 공략하신 분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셨으면은 30%, 여기서 사셨으면은 약 10% 수익이 나는 건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종목도 VI 모든 VI를 다 이 종목에 한 3번인가 4번 갔었어요. 이 3번, 4번 VI 가는 동안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 하고 있었고, 오늘 또 저와 함께 공략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서 또 순수익 또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지 이후에 추세가 나오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가 종목 선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기법이 있다, 아니면 뭐 보조 지표가 있다, 검색기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종목 선정을 못하면은 사실 수익 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에 뭐 사기만 하면은 뭐 20%, 30% 가는 건 기본이었지만, 하지만 지금 시장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종목을 계속해서 압축하는 어떤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압축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종목도 가고 저 종목도 가니까 가는 종목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종목 따라가기에 바빠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 정말 강한 종목을 볼 줄 안다. 그게 아마 보통 다른 분들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 종목 선정은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지켜봐야 되는 어떤 섹터나 테마, 관련 종목들, 관련 뉴스들까지 정리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어떤 섹터나 테마, 종목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장이 끝나면은 2,500개의 종목 중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 랭킹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2,500개의 종목 중에서 주도주 랭킹 5등 안에 드는 종목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얘가 1등이거든요 지금. 2등 펩트론, 뭐 3등 고려아연, 4등 SK하이닉스, 유한양행, 5등 이런 종목들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 종목들은 굉장히 고가놀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매매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올라갈 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이 좋아지면은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도주를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380대 수급주 매매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패가 안 좋은 패가 왔는데 그러면은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이래요. 나한테 좋은 패가 왔는지 나쁜 패가 왔는지도 모르고 나쁜 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도 많이 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패가 어떤 종목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왔을 때 좋은 패가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는 이제 첫 번째 기법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YSL 밴드가 우상향,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분봉 최소 40억 이상이 3번 이상 터져야 된다. 그다음에 투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게 되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1시간짜리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재료의 강도, 아니면은 이 차트의 어떤 뭐 지표나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테크닉적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 띄워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38선 위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빨간 선이에요. 이 빨간 선이고요. YSL 밴드라는 거는 추세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상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저는 보통 안 봐요. 우상향 할 때만 본다. 그리고 40억이 3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 이게 빨간 게 뭐냐면은 40억 이상이 떴을 때만 빨간색으로 들어와요. 그 외에는 회색으로 제가 튜닝을 했기 때문에 딱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한 2, 3초 보면은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네 아니네. 이거를 수급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 장악형 캔들을 떴을 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미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괜찮죠. 네, 수급적으로 일단 만족. YSL 밴드 우상향 만족. 38선 위에 있는 거 만족. 그 다음에 투음봉, 두 개 이상의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 1, 2, 3 상승 장악형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날까지 슈팅을 주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인더스트리얼은 여기서 또 공략이 들어간 겁니다. 자, 보시고 나서 여기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맞죠, 이거. 근데 아래에 있죠. 만족 안 되죠. 그럼 여기는 패스하는 겁니다. 수급은 2번 정도 만족이 됐죠. 그러니까 3번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 여기가 그럼 타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한 또 5% 이상 상승하고 VI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에도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10월 8일 말씀드리고 10월 10일 이게 아마 10월 10일 날 거래했던 매매일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K 삼양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이제 개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이 3번 이상 터집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볼 필요가 없고 올라타고 나서 여기서 1, 2, 3
음봉 나오고 나서 상승 약형.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눌릴 때 상승 약형 뜨죠. 또 상승하죠. 네. 또 뜹니다. 네, 또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또 상승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38선 아래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자, 38선 아래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주도주로서 이미 탈락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YSL 밴드는 항상 우상향 해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8월 22일, 23일 보면은 우상향 해주는 거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상향 해주는 거, 38선 위에 있는 거 확인하고 1, 2 음봉, 여기 또 공략이 들어가죠. 이 큰 10조짜리 대형주에서 수급주 단타로 굉장히 급등주처럼 매매를 하죠. 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은 너무 좋습니다. 3분봉에서 250억에서 300억씩 터집니다. 자, 9월 20일 유한양의 1분봉입니다. 네, 다 만족되죠.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해주고 있고 거래 대금은 1분봉에서 250억씩 터집니다. 여기서 또 터집니다. 네, 또 상승합니다. 네, 다 공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다인 9월 27일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보지 말라고요. 우하향할 때는 YSL 밴드 우하향할 때는 안 봅니다. 안 보다가 상승하고 나서 상승 약형 그러면은 네,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 항상 강한 주도주가 나오고요. 유리한 패가 왔을 때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또 그리고 금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너튜브 장중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교육으로 알려드린다고 해도 실전에서 막상 적용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법만 가지고 하면은 또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너튜브를 틀어가지고 9시부터 11시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저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이번에 공략할 종목은 인벤티지 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펩트론과 비슷해요. 빅파마와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논의가 작년부터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까지는 지금까지는 개발 경쟁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얼마나 많이 감소시키는지가 중점이었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1회 주사로 약효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이 기술력에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현재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국내 상륙을 하고 있는데 상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재료가 소멸되는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만약 품절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벤티지락 같은 경우에 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펩트론도 주봉 일봉상 추세가 반전이 되었었는데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죠. 이렇게 돌파가 됐잖아요. 깔끔하게 양봉으로.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부터 21,500원 사이에서는 매수 관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이 정고점 부근에가 이제 27,000원이에요. 27,000원 부근에서는 1차 수익 실현 하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 나오면 48,8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48,000원을 2차 목표 주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저점보다 조금 더 낮게 19,000원에 설정을 해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렉과 펩트론의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 왜 펩트론이 먼저 상승을 해요, 항상. 먼저 상승하고 그다음에 인벤티지랩이 며칠 뒤에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펩트론이 먼저 갔잖아요. 그러면 인벤티지랩도 잘 따라가는 특성을 보여준다. 펩트론이 먼저 가고 나서 인벤티지랩도 같이 간다. 근데 이번에는 먼저 올라갔는데 펩트론도 어느 정도 따라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인벤티지랩도 같이 한번 볼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챗 GPT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AI 랠리가 불러왔던 건데 미국이나 뭐 아니면 선진국 쪽에서는 다 AI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위고비의 품절 대란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벤티지 랩을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드라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이 3분기에 바이오를 담고 반도체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테마에 성수기가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펩트론과 유한양행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월요일 시초가 매수 시 27,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